소득의 최저생계비 이하로 근로 능력이 없는 50만 가구에 6개월간 현금 2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기준금리가 6개월 만에 연 2%로 동결됐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하강이 더 길고 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4일에서 8일 사이에 광명성 2호를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정부가 내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득의 최저생계비 이하로 근로 능력이 없는 50만 가구의 생계 지원을 위해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윤미 기자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과 서민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오늘 분야별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복지수급자 대상을 각각 7만 가구와 3만 가구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 가구 260만 명에 대해서 맞춤형 생계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근로 무능력 저소득계층 50만 가구 110만 명에겐 6개월간 현금으로 평균 20만 원씩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또 근로 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40만 가구에 대해선 월 83만 원씩 6개월간 생계비가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주요 생필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무료 급식단체에 대해 묵은 곡식을 무상 공급하고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생필품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긴급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위해 모두 6조 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키로 했습니다. CBS 뉴스 장윤미입니다. 그동안 기준금리를 대폭 내려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6개월 만에 연 2%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성태 총재는 오늘 기준금리 동결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더 길고 깊을 것이라면서 물가는 하향 안정될 것이지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해서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다음 달 4일에서 8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4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다음 달 4일에서 8일 사이에 발사할 것임을 국제행사기구 IMO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로켓의 궤도 좌표까지 통보했으며 이 좌표는 동해 쪽 궤도를 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오늘 시험 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기구들의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 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북한이 최근 우주 이용과 관련한 국제조약 2개에 가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도 북한이 지난 6일 의기권 조약에 지난 10일에는 우주물체 등록협약에 가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초 새로 선출되는 대원들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재추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즉 미사일 발사 예정 시기가 김정일 3기 공식 출범 시점과 맞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CBS 뉴스 김선경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돕는 것은 쌀과 비료만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근본적인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잘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단계적 처방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노동부가 내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영률 기자입니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자 노동부가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을 내일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비정규직 고용개선 특별법을 제정해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사용자 측 부담금 절반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차별 시정기간을 연장하고 노동위원회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항의 성명을 내고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빈곤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비정규직 개정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눈치 보기 속에 정부의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권영준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간섭 의혹 사태의 발단이 된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오늘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팽팽한 찬반 대립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대리인으로 출석한 이규남 법무차관은 예외적으로 야간 5개 집회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청구한 청구인 측은 야간 5개 집회를 제한하는 장소와 시간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 94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다른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벌금형 1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오늘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울산 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서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커지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 2천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인턴교사 15,000명을 채용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긴급 이자 지원으로 147억 원이 편성돼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72만 명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이자의 10%를 지원받게 됩니다. 졸업 후에는 취업을 하지 못한 대출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 납부도 유예되고 5월부터는 정부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현역 사병으로 복무할 경우 납부이자도 전액 유예됩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경기 불황으로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4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들이 희망과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길 요청하고 있는데요. 많은 중산층들은 집과 직업을 잃으면서 텐트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텐트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 외곽의 한 공터에는 텐트촌이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300여 명의 실직자들. 하루아침에 직장이 없어지면서 텐트에서 생활한 지 6개월 된 부부도 있습니다. We both worked for the same company. We both got laid off on the same day. So, yeah, it just kind of happened. 집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기자 노숙자 보호센터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어지면서 이곳 텐트촌까지 오게 됐습니다. 캐나다 동부 나야가라 폭포에서 술 취한 남성 한 명이 폭포로 뛰어들어 구조를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폭포 아래를 보고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구조팀과 헬기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I was thinking, did I see it or was it for real? So it took me 10 seconds, I called 911 and then other people ran from the top and they saw the guy floating towards it, so other people did see it. 구조대원을 피해 구조를 거부하던 남성은 얼음 사이로 헤엄을 치다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저온증으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신원 확인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인도 뭄바이에서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장에 모인 사람들은 커다란 사람 인형에 불을 지피면서 즐거운 듯 환호합니다. 이 인형은 지난해 11월 뭄바이 테러를 저지른 테러범 중 한 명을 본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도의 불태우는 전통의식을 통해서 테러가 사라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서울, 경기 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0.3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